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치구 이름 바꾸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년 인천 서구가 분구가 되면서 구가 하나 더 늘어나 7월 9개 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4개의 구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을 놓고 또 지역민들 간에 여러 가지 표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갈등 양상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명하는 것인데요.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이광호 인천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인천에서 행정체제가 바뀌어서 일부 구가 뭐 통폐합되고 또 신생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난 1, 2년 사이 보도를 해왔는데 다가오면서 정식 명칭이 나오니까 그렇죠. 뭔가 주민들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 이야기 앞에 있는데 먼저 최근 그 인천시 검단구가 분구가 되면서 서구가 분구가 그렇죠. 되면서 이름이 네. 나뉘었는데 네. 뭐 청라구, 검단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 청라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 그 이제 서구가 분구가 되면서 검단구는 확정이 됐고 이제 나머지 구를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건가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는 과정인데요. 서구에서는 그 명칭과 관련돼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던 결과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청라구라는 이름이 36.3%, 서해구가 35.2%. 서곡구가 21.6%, 경명구가 7%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청라구에 대한 청라 주민들 아니면은 서구 새로 바뀌는 명칭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1위와 2위 차가 오차 범위 내로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도 이제 과반을 안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논란의 요소가 또 되어 버렸습니다. 새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가 이제 서구에 있는데 12일 날 회의를 했는데도 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고요. 이제 보류되긴 했는데 그러면 다시 추가 여론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했던 명칭이 빠진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여론조사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청라구라는 명칭 저희가 뭐 지역에 관련된 지명이기 파생된 거기 때문에 확대된 거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왜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까? 청라구는 이제 서구에서 정한 명칭이라기보다는 인천시 특히 이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서 청라동이라는 곳을 이제 만들었다 보니까 이게 청라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제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왜곡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좀 있고요. 주민들이 제안한 명칭 중에 이제 정서진구, 청라구, 아라구 이렇게 1, 2, 3위를 했는데요. 여론조사 과정에서 정서진구하고 아라구가 빠진 상태에서 청라구만 갖고 여론조사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여론조사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이제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청라구에 대한 명칭을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이 꽤 많다 보니까 애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어떤 방해식 지명이 좀 사라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좀 점검해보고 이어갈까요? 네. 예. 1995년에 지금 북구를 부평구로 이제 명칭을 변경하면서 또 당시 이제 비대해진 도시를 지금 계양구로 또 이제 분리하는 그런 좀 조치가 있었고요. 가깝게는 지난 2018년에 미추홀구를 백제 역사를 좀 담아서 당시 남구를 미추홀구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자치구 명칭 변경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미추홀구 사례가 전국 사례로 좀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는 그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방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동구, 중구가 이번에 이 행정 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자치구를 이제 방위 개념에서 각각 고유의 명칭을 갖겠다라는 네. 시도를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1968년도에 자치구 명칭을 갖게 되면서는 예. 58년 만에 인천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방위 개념이 예. 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치구가 방위 개념에서 각자 지역에 고유한 명칭을 가짐으로 해서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라는 어떤 명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라구도 청라구민이면서 이 청라동에 사는 분들이 네. 그것이 구명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를 서구 안에 구 안에 이 청라를 가두는 것에 대한 반대는 결국은 이걸 지역의 어떤 정체성과 소속감 뭐 이런 것으로 오히려 보기보다는 우리는 전국의 어떤 이 뭐 경제청이 우리는 개발한 도시다. 전국 규모의 어떤 도시의 이미지를 좀 부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반대 개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지역의 정체성에서 오히려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지금 전체 자치구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떤 도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바꾸는 의미 또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까요? 지금 특히 이제 인천의 경우는 인천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방위 개념의 자치구가 서울에도 있고 뭐 부산, 대구, 울산, 그렇죠. 광주, 대전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부산에 가도 북구가 있고 뭐 남구가 있고 뭐 이랬던 개념들이 지금 이 인천 도시의 어떤 이 자치구 명칭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걸 좀 변경해서 각 지역의 어떤 좀 이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물며 그 방위 개념조차도 실제 그 방위와 다르다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전국적으로는 이게 일제 강점기의 잔재다라는 차원에서 방위 개념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저도 공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자치구들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좀 필요하긴 하다. 그리고 이걸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서 어떤 도시 이미지도 좀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속감도 좀 높이고 그래서 대외적인 좀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좀 필요하긴 한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수반되는 것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사무처장님은 이게 바꾸고 나면 도시 이미지나 브랜드 효과 좋은 쪽으로 좀 기대가 되세요? 아직 그런 기대 효과를 보기에는 얼마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방위 개념으로 했을 때는 이제 행정 편의상으로 이제 기초단체 구 이름을 정했던 게 있었는데 96년 이후에 지방분권이 계속되면서 그 지역의 명칭, 그 지역의 어떤 브랜드화하는 큰 방향 이런 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위 이름에서 이제 새로운 지명 명칭을 붙였을 때 행정적인 어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 아니면 비용 문제 때문에 반감이나 저항이 꽤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제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느냐, 그리고 바꾸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역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검증하는 것은 사실 필요합니다. 이제 미추홀구도 바뀐 지가 지금 8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8년 과정 속에서 얼마나 충분한 미추홀구 명칭 변경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검증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을 바꾼다 그랬을 때 경우에 불편함이나 비용 문제와 관련된 제기되는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추홀구가 좀 어떻게 지금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얘기하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50년 만에 이제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이름이 정말 전국에 아마 미추홀구라는 구명을 가진 데는 지금 여기 지금 미추홀구밖에 없죠. 그런 좀 뭐 고유성과 상징성은 충분히 확보를 하긴 했는데 검증된 바 없다. 그게 맞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변화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갖게 돼서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돼서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이 높아졌느냐. 그럼 인구가 사실은 조금이라도 좀 증가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걸로 좀 수치화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저출산 분위기 속에서 남구가
남구의 이름이었을 때 2017년에 41만 명이었는데 네. 오히려 2020년에 들어와서는 39만까지 40만 선도 붕괴가 되고 예. 이제 겨우 40만 선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치구의 명칭이 이렇게 뭐 인구가 좀 유입이 되고 그래서 뭐 도시 전체가 좀 활성화가 되고 뭐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미지라도 좀 개선이 예. 됐느냐? 오히려 지금 전세 사기라는 전국적 그렇죠. 그런 사기 문제와 여러 가지 그 범죄로 인해서 여전히 미추홀구에 대한 예. 이미지는 개선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런 당시 한 30억 이상 뭐 표지판 정비하고 하는데 이상 들어서 이 많은 비용을 행정 비용을 들였고 지금 최소 만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 주민들이 과거 인천 남구의 이름이 훨씬 더 뭐 정겨웠다. 그렇다고 뭐 미추홀구로 바뀐 다음에 도시의 어떤 뭐 경쟁력이 네. 좀 커진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자치구 명칭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타 자치구에서도 그러니까 인천을 벗어난 뭐 광주나 예. 대구나 부산에서도 시도는 하지만 굉장히 좀 이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미추홀구의 지난 1, 2년 사이 전세 사기 키워드가 자꾸 영상으로 뜨는 거 보고 화딱지가 나서 좀 이게 서울 도시 같았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네. 예, 일단 사무처장님 지금 성공 그 사례도 있을까요?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미추홀구가 이제 전국적으로 처음 그 방위구명에서 그 지역 특성이 담긴 명칭으로 바뀐 데가 첫 사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 특색명으로 바꾸려고 할 때 대부분 사례를 미추홀구로 들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2018년도에 바뀌었는데 이때도 이제 행안부에서 미추홀구 명칭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기대 효과에 대한 얘기를 지방분권이 점점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런 자기 명칭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명칭을 변경하려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에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명칭을 바뀐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주민 공감대 문제거든요. 그리고 막 바꾸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 바뀌는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냐, 아니면 이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행정 서비스라든지 지역 이미지가 바뀌고 있냐 이런 연구나 조사들이 돼야 되는데 예. 바꾸고 난 다음에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미추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뭐 전세 사기 피해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명칭이 제대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어떤 지역의 효과, 경제적 효과라든지 어떤 주민 체감도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바뀌고 높아지고 지속되느냐 이런 예. 것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바꿀 건지 말 건지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구 이름은 바꾸는데 그 밑에 동이나 이제 또 작은 지역들도 같이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명을 바꾼 사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가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동단위 예. 읍면동 단위의 명칭 바꾼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 영월군이 하동면을 김삿갓 면으로 바꾸면서 예. 이 지역의 관광객들이 좀 많이 유입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됐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오히려 읍명동 단위의 이름을 그 지역에 맞는 이름으로 네. 정말 딱 귀에 꽂히게 예.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이제 예. 긍정적인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구명을 바꿔서 했던 사례가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고 더군다나 지금 인천시가 진행하는 자치구 명칭이 예. 명칭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행정구역 자체를 지금 재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동구가 중구의 일부, 그러니까 영종을 뗀 중구와 합쳐지면서 제물포구가 됩니다. 그런데 제물포역은 네. 미추홀구의 행정소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안 그래도 명칭도 바뀌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의 명칭이나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이게 그러면은 제물포
구냐, 뭐 미추홀구냐, 뭐 이런 것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서 이런 걸 일률적으로 같이 저는 해야만 자치구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그런데 지금 이 유정복 시장이 너무 첫 이 광역도시, 자치구의 방위 개념이 없는 첫 광역도시 이런 치적이 너무 꽂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2022년 8월부터 준비해서 2026년 7월에 이 모든 재편과 함께 명칭까지 다 바꾼 상태로 출발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의혹이 앞서 있고 이 기간이 너무 짧다. 물리적 시간이. 그래서 이런 자치구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혼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검토할 여력이 없다. 게다가 예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내년에 필요한 예산들이 확보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런 점에서 생각했던 혼란보다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무처장님 보실 때는 지금 이제 과정상에 지금 놓쳤던 이야기들 지금 하고 계신데 그렇죠. 네. 좀 신경 썼어야 될 일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자치구 명칭 바뀌는 문제를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 시작했던 게 2016년도에 유정복 시장이 전임 이제 그 시장을 할 때 이 문제가 처음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행정 개편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자치구 명칭 변경하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 공감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구에서도 지금 그 청락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느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느냐 문제인데 자치구 명칭 바뀌는 것부터 해서 동명칭을 바뀐다고 하면은 주민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고 가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네 이제 동별로 방위동이 있는 걸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그 지역의 어떤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행정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름도 다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공감대나 이해를 충분히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구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 모든 명칭을 계속 바꿔간다 하는 것은 갈등만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 큰 것이 구청사도 새로 지어야 돼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뭐 입지부터 해서 주민들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돈이 이제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불가피한 일일까요?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구의 경우에는 분구가 결정이 됐고 현재는 뭐 이제 가칭으로 어떤 서구 명칭이 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서구라고 했을 때 거기는 이제 기존 청사를 사용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분구가 되는 검단구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어떤 청사를 마련을 해야 될 텐데 당분간 뭐 4, 5년 정도는 임시 청사를 뭐 쓰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럼 민간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정도의 규모를 담을 수 있는 그 청사 규모에 합당한 민간 건물이 나올 것이냐,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 연간 한 28억에서 30억 정도. 그러면은 청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 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그거는 그 빌리는 비용에 불과하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훨씬 많이 들 거고요. 지금 서구가 그 딱 맞는 이 청사 건물을 민간에서 찾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모듈 형식으로 짓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공사비만 122억이 듭니다. 공사비만. 그리고 부지 매입비 별도, 여러 가지 기반 공사 별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임시 청사를 사용하는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5년 후에 만약에 청사를 새로 지어서 개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지금 한 1,300억 정도의 청사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도 뭐 좀 늘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만큼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구를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 비용이 사실은 고스란히 다 주민의 세금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같이 어려운 이 행재정의 상황과 또 주민의 이 삶에서 이렇게 큰 비용을 청사를 짓는데 또 청사를 사용하는 데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사무처장님도
비슷한 시선을 결국은 가지셨나요? 뭐 예산 문제인데요. 예. 자치구가 생긴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용할 행정청사는 필요한 건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행정청사를 뭐 잠깐 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잘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 짓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전제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구가 이제 구가 분구가 되면서 이제 현재 쓰여지고 있는 서구청사는 새로 이제 새로 이름이 지어질 그 청사를 계속 활용하게 될 예정이고, 검단구가 되는 곳은 새 청사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동안 한 4년에서 5년 동안 짓는 동안에 중간에 있는 청사를 얼마나 임시로 쓸 곳을 마련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쟁점 중에 어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지을 거냐,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기존에 임대하는 거는 영종구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고, 검단구 같은 경우는 IH와 이제 LH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서 모듈 방식으로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4, 5년 동안 쓴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모듈 방식으로 이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소유 권한을 임차했을 거냐, 아니면은 직접 그걸 매입해가지고 짓고 난 다음에 재활용할 거냐, 뭐 이런 건 아직 쟁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 예산과 관련된 분석은 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예산상의 효과가 더 있을 거냐,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진 곳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가능성과 예산, 그리고 이후에 활용 방식, 뭐 활용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지만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주민분들께서 관심이 많겠지만 이렇게 지켜봐야 할, 좀 살펴봐야 될 일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슈토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